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7일 저녁 8시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사용된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본 게임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운영하면서 오토파일럿을 이용한 자동 항법을 이용하는 동안에 구독자님들과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정말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차라리 미국의 레딧을 가자. 공포의 이틀막법. 디지털 망명 불렀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레딧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떠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망명 선언이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상 가능한 법 시행의 부작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77법 포비아를 넘어서 엑소더스나 줄 소송 등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인공지능 AI 클로드를 이용해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1위에서 3위 온라인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FN 코리아, 루리웹에서 정통망법 개정안을 언급한 게시물 포함 57건을 수집, 분석한 결과 부정적 반응은 63.2%에 달했다. 분석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통망법 77법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을 수집한 뒤 긍부정 등의 논지를 표현한 것만 AI로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댓글을 제외하고 정통망법 개정안에 관한 게시물 본문만 분석하면 부정적 반응은 80%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긍정적 반응으로 분류된 게시물은 1%뿐이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였다. 개정 정통망법을 가치 중립적으로 언급한 반응은 35.7%. 온라인 민식,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정적, 전체적으로는 63%가 부정적이고 본문만 분석했을 시에는 80.4%가 부정적이었다. DC 인사이드와 루리의 FM 코리아의 정보를 수정했다. 자, 7일부터는 어디 커뮤니티 가야 함? 정통망법 피하려면 레딧 가야 하나? 7월 7일 시행되면 제3의 커뮤니티가 뜰 듯 불법 사이트 마냥 VPN 써서 들어가거나 해외에 서버 둔 커뮤가 생겨 흥할 수도. 한 번에 폐쇄는 없겠지만 서서히 통제 들어가 노잼되면 제3의 공간이 뜨지 않을까? 정통망법 이렇게 숨통 막으면 한국인 특성상 못 참고 어디론가 터진다. 이재명 반감만 커지고 집회 규모가 커지등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버의 혐오 댓글은 하나도 못 막으면서 응집력 좋은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한다. 자, 개정정보통신망법 부정평가하는 이유,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이게 가장 크구나. 사람들은 이걸 검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중앙일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게 저는 충격입니다. 첫째. 둘째,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자, 이 사이버 명예훼손 바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초석이 됐던 법이죠. 정통법 초석이 됐던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자, 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나경원이 대표 발의한 거예요. 자, 국민의 입을 털어막은 거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수정당인 나경원이가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자, 나경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등등. 이게 바로 정보통신망법에 초석이 되는 지금의 정통망법에 초석이 되는 첫 가지였어. 자, 왜 이러죠? 나는 이런 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법이 촘촘해지면은요, 그게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저걸 안 하면은 처벌하겠다. 법이 촘촘해지면은 그게 공산당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촘촘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정작 잡아야 될 사람에 대한 규제는 덤성덤성 만들어요. 국민들 사기당한다고 그러잖아. 국민들 전세 사기당하고 헌지 사기당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국회의원들 사기꾼에 대한 법은 개정 안 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법 개정은 절대 안 해요.
10억 사기 치면은 5억만 토해내면 돼요. 나머지 5억은 자기가 남는 장사야. 10억 사기 쳐서 걸리면은 한 3, 4년 살고 나오면 됩니다. 비싼 정관 변호사 샀으면은 집행유예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사기를 안 치겠어? 참 희한하지? 아니 그렇게 전세 사기로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고 전세 사기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전세 사기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왜 손을 안 대죠? 희한하죠 형님들. 정치인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사기 사건에서는 이렇게 관대합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은 왜 이렇게 관대해요? 이유가 뭐죠? 아니 전세 사기를 치면은 전세 사기를 친 놈을 처벌을 하고 더 그 사기꾼들이 벗어날 수 없게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법을 만들어야지 전세를 없애버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치인 여러분들. 이 정치인 나으리들 당신들 지금 뭐합니까? 이거 돈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뭐 사기꾼들한테 로비를 받습니까? 안 그럼 주위에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전세 사기꾼이나 폰지 사기나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해서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더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해줘야지. 마치 같은 편 같은 뉘앙스를 주잖아.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잖아 당신들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음주운전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들에게 과실치상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 2년으로 끝냅니까? 한 가정을 파탄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분노하지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네들한테 욕한다고 이틀막법 만들고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를 지향한다는 정당에서 이틀막법을 그게 출발이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정치인들 뭐합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뭐합니까? 그렇게 전세 사기로 힘들어가지고 일가족이 자살을 할 정도로 좌절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있는데 평생 모은 돈을 전세 사기로 다 날렸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면은 패가 망신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련된 법은 하나도 안 만드네. 야 그거 법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전세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전세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 하러 앉아있는데 거기에? 한번 물어보자. 법안 만들어서 아무 법안이나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법안 만드는 수당 받아먹고 상임위에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 회의 참석해서 수당 받아먹고 위원장 하면서 수당 받아먹고 그냥 국민 세금으로 그냥 니들 그냥 앞주머니 뒷주머니 채우려고 그런 데 있냐? 니들이 하는 일이 뭔데? 어깨 힘주고 가오 잡고 국회의원 턱건 누리라고 그게 올려다 놨니? 아니 형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줄까? 내 주위에 지인들 중에 좌파가 좀 많아요. 제가 많다는 거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대여섯 명 된다는 거. 이 좌파들이 좀 있는데 이 좌파들이 지금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죽을라고. 그 나는 농담 삼아 그러지. 야 재명이 형님이 한 정책에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불만 가지니? 너가 이재명한테 지금 반기 드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네들이 그렇게 이재명 외쳤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 불만이 있어? 이 새끼들 자아 비판 좀 해야겠네.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해요. 지들도 그래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이 정도로 무대책으로 할 줄은 몰랐다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요. 거의 판박입니다. 노무현 때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걸 실패했잖아. 노무현 때 한 걸 문재인 때 해서 실패를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다 강남 상구나 혹은 노른자 위에 똘똘한 한 채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들 집값 올린다고 저렇게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 미국은 봐봐봐. 미국은 항상 나스닥은 우상향이야. 제가 예전에도 형님들 보고 이야기했죠. 제가 한때 나스닥 선물할 때 형님들에게 나스닥 선물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나스닥 선물할 때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나스닥은 미국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상향입니다. 제 말 맞잖아요. 지금 형님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진짜네. 자, 환율이 올랐다니까 형님들 잘 들으세요. 중소기업 다니고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해외에 나가볼 일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한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 이 사람들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가 달러 쓸 일이 없는데 환율이 2,000원이 되든 3,000이 되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아니 형님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환율이 윤석열 때문에 올랐다는 거야. 야 그것이 전부 윤석열 때문에 환율 오른 거잖아. 아직도 이런 말 하는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형님들. 아니 원유가 휘발유가 원유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휘발유 값이 왜 오르네? 석유 가격이 오르는데 왜 휘발유 값이 덩달아 오르냐고 그러잖아. 휘발유는 석유도 아닌데. 이거 지금 형님들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아니 달러 올라도 관계없다는 사람들이 유류세, 비행기 유류세 10몇만 원 오른 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복 10몇만 원. 이건 무슨 일이죠? 내가 왕복 50만 원을 주고 비행기 표를 샀는데 유류세가 올라서 12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니까 그 여행 안 간대. 그 12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1000달러 환전하는데 150만 원이면 됐는데 140만 원. 정도면은 1000달러 환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달러 환전을 하려고 하니까 150만 원이 넘는 거야. 거의 160만 원이지. 자, 형님들 좌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으면은 정말 제가 속에 천불이 나는데 자,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이 우리나라 뭐 어디 저 제주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기름 수입해야 되죠. 자동차 타이어 만들려면 석유 있어야 되죠. 원자재 수입해야 되죠. 자, 우리 좌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원자재 수입하면은 원화로 결제합니까? 뭐 너네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살 때 카드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원화로 결제하냐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뭐 코스트코 가서 뭐 물건 사듯이 뭐 박스로 사오듯이 그렇게 사와? 전부 달러로 결제하잖아.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비싸겠지. 기존에 1000원 주고 사온 거 지금 1500원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재료값이 올라가지. 그리고 너네들이 맨날 임금 올리니까 임금 올라가잖아. 그럼 니들 월급만 오르니? 다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안 올라? 운수업하는 사람들은 임금비가 안 올라? 임금비가 오르니까 기름값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까 기름값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야. 너네들 공장 돌리려면 공장에 뭐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니? 기름칠 안 해? 그러면 전기는 너네들이 원전 다 없앴잖아. 원전 터지면은 다 죽는다고 겁줘가지고 문재인 때 원전 돌아가는 것도 정지시키고 공사하는 것도 다 중단시켜놨잖아. 근데 좌파 새끼들 전기차 운운하는 거 보면 존나 이율배반적이야. 아니 니들이 지지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당시 원전을 계획했던 원전만 열심히 다 지어놔도 지금 대한민국 전기가 남아돌고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더 싸졌을 수도 있어. 아니 니들이 하지 말자며. 니들이 동의했잖아. 원전 지으면 위험하다며. 그럼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이 존나 늘었어. 재생에너지가 존나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토의 산을 다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그렇게 설치했는데 왜 전기요금 안 내리냐? 니들 논리대로라면 태양광이나 바람개비로 벌어들이는 전기가 존나 많은데 왜 전기요금이 안 내릴까? 전기요금이 더 오르네. 왜 그렇게 징징거려? 전기요금 오른다고 왜 그렇게 징징거리냐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요금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당연한 시장의 원리잖아. 전세 없다고 징징거리고 대출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뭐 어쩌라고. 그것도 윤석열이 그랬어? 윤석열이 대출해주지 마라 그랬어? 적당히 좀 해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정도껏 하라고. 얘네들 어떤 것도 반박 못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한없이 얇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없는 이런 우기기식 주장에 형님들의 아유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러 애들 무섭노 했다가 MBC 경남 무슨 뭐 PD 팸이더만 그 사람 어리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부러웠냐? 젊음이 부러웠어? 다 쳐늙어가지고? 왜? 걔네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지? 융남 폭격 맞고 얻어 쳐맞으니까 존나 선민의식으로 글을 존나 희한하게 썼대? 네가 하는 말이 맞는데 니네들이 몰라? 건방진 똥덩어리 같은 년이 어디에 MBC PD 주제에 한 달에 씨야 돈 1000만 더 못 버는 그릇이 같은 년이 밥은 먹고 사냐 이 새끼야. 연봉 1억 받아가지고 연봉 1억 받으니까 뭔가 어깨 뽕이 좀 들어가니? 연봉 1억 해봐야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쌍 거지 같은 것들이 연봉 1억 받으면은 뭐 지네들이 무슨 뭐 신인 줄 알아. 야 어이 MBC PD 네 한 달 월급보다 내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와. 그래도 명품백 한두 개는 가지고 있겠지. 야, 한 달에 500, 600 버는 것들이 연봉 1억이라 해봐야 한 달에 실수령 5, 600 받는 것들이 어떻게 명품백을 드니? 할부로 사니? 명품백을? 그러면서 차 앞유리에 백화점 VIP는 달고 다니겠지. 야, 그거 포인트 나한테 좀 밀어줘. 너네들 그러면서 백화점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 빨면서 온갖 허세지기잖아. 한 달에 실수령 700도 안 되는 것들이. 너 같은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라운지를 안 가요 우리는. 아냐? 거기에 너 같은 거지들이 거기 와가지고 VIP니 뭐 골드 회원이니 뭐니 하면서 앉아가지고 커피 처먹는 꼬라지 보기 싫고 급 떨어져서 그런데 안 가요 우리는. 공짜 커피 안 처먹는다고. 거지냐? 공짜 커피 처먹고 앉아있게? 감사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몰랐지? 이 정도로 두들겨 맞을지. 야 무섭노가 무섭노가 일베 용어면은 노무현을 희화한 거라며. 나 그러면은 이 노래는 너 소름 돋아가지고 무서워서 듣지도 못하겠다. Nobody want you. Nobody라는데? 노무현 몸뚱아리. 나는 노무현 몸뚱아리를 원해. Nobody want you. 노무현 몸뚱아리를 원해. 이 노래는 왜? 이 노래는 어때?
존나 무섭지? 적당히 하라고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병신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는 옛날같이 조용하지가 않다고. 너네들을 아유 그동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했었는데 이제는 그 똥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치우려고 그래. 옛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했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패미들이 몰려와서 네 편 들어주니까 그때는 황홀하고 즐거웠지. 가상세계에서. 현실은 어때? 당황했을 거야. 그러니까 봐봐. 딱 그 성별에 그 나이대에 김지영이 나이대 아니니? 82년 김지영 기싸움 하는 것부터 해서 끝까지 정치하고 싶니? 정치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그냥 정치하고 싶다 그래. 존나 짜친다고. 아니 그러면은 노바디 원추는 어떻게 들었대? 그 무서운 노래를? 아니 그 친구 그 MBC PD인가 하는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노바디는 노무현 몸뚱아리잖아. 그 친구 논리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아니 그런 노래는 괜찮아. 네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다른 거야? 어디 돈도 좆도 못 버는 게 참 밑바닥 씨발 하류 인생이 월급 좀 받으니까 지 발 밑에 있는 애들 못 버는 애들만 쳐다보고 지보다 못하는 애들만 쳐다보고 시금방지게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논리도 없고 결국 마지막에 그 성별답게 기싸움으로 마무리하고 쟤네들은 패턴이 안 변해. 뭔가 튀고 싶었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자기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몇백 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걔네 그 어린애들이 지금 만 20세도 안 됐어. 걔네들 미성년자란 말이야. 그런 애들을 상대로 얘네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고 이렇게 많은 팬덤을 가진지 몰랐던 거야. 옛날에 아주 그냥 뭐라 학고 걸그룹 정도로 생각했던 거지. 그러면서 뭔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PD라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위계에 의해서 걔네들을 지금 작업한 거잖아. 이거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획사 사장님 저 기자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이거 고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러셀인지 뭐 러세라틴인지 우리 걸그룹 팬클럽 여러분들 그 기자를 상대로 소송하십시오. 이거 리셋느 이거 소송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송국 PD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누른 거잖아. 위계잖니 위계. 위계는 형님들 죄가 큽니다. 아 리셋너야? 나도 그 영상 자주 보는데 당신 잘못 건드렸어. MBC PD들 수준 씨야. 아유 그러니까 MBC 뉴스고 뭐고 다 그 모양 고꼬라지지. 어디 저리는 하자 있는 애들밖에 없으니 이거 형사건으로 고발해야 돼요. 손해배상이 아니고 형사건으로 고발하고 나서 판결받고 나서 민사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Nobody want you. 씨발. 아니 지도 깜짝 놀랐을 거야. 막상 건드리고 보니까 이 정도로 역풍이 불 줄 몰랐던 거지. 이제 안 참는다니까 사람들이. 좌파들의 위선을 이제는 안 참아. 그리고 그들의 위선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40대 50대밖에 없어. 고립됐다고. 고립된 세대란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얻어맞고 밑에 10대 20대 30대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 옛날하고 틀려. 요즘 10대 20대가 패미가 어딨니? 아우 속이 후련하다. 진짜 열받노. 와 그랬노? 뭐 한다 그랬노? 와 그라노? 니 어떡할라 그랬노? 화난 거 아닙니다.